많지만 부분합을 주는 경우가 꽤 많아. 부분합이라는 건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뭐 예를 들어서 이 새끼가 3이라고 해봐. 그리고 A5, A6, A7, A8, A8, A9, A10, 9, 10, 11, 12. 얘는 뭐야?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부분합을 봤을 때 결국 얘네가 떨어져 있는 그 개수가 얘 4개, 얘 4개, 얘 4개잖아. 맞아? 그랬을 때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 등차. 이게 등비수열. 아 등비. 그러면 3 곱하기 루트가 선을 두개. 얘 몇이야? 9. 12. 아 12. 12거든. 왜 그런 거야? 지금 보면 얘랑 얘가 몇 배 차이야? 3배. 아래 4제곱 차이지. 얘랑 얘도 아래 4. 아래 4제곱. 얘도 그러니까 얘네는 애초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래 4제곱으로 묶은 A1, A2, A3, A4로 설명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아? 네. 근데 얘가 2기니까 얘가 몇이야? 2인 거야. 같은 논리로 얘도 R 4제곱 차이니까 얘도 그냥 2 곱해주면 다음에 12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대. 부분합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611번도 보면 얘를 물론 공식을 넣어서도 문제는 풀 수 있어. 공식을 넣어서. 이거 니네 그냥 공식 넣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 S3 이거 어떻게 구해? 1-R분의 A에 뭐였지? 1-R에 세제곱 이렇게 나왔지. 맞지? 위에 거는요? 1-R분의 A에 1-R에 9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번분수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1-R 똑같고 A 날라가고 얘네도 계산해보면 내가 아래 세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본다면 얘 인수분해 될 거라지 않냐? 맞아? 어때? 1 더하기 아래 세제곱 더하기 아래 6제곱이 나오는 거야. 얘가 2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불만 있는 사람 괜찮아? 얘 그냥 x로 치환하면 얘 x 세제곱이라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하면 돼. 괜찮지?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 것 같다고. 이게 한 번에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아. 잘 봐. 저기 있는 밑에 있는 S3라는 놈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지. 괜찮아? 그러면 분자는 내 생각에 어떻게 될 거 같냐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으로 묶은 1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 6제곱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번에 이해될까? 괜찮아? 네. 이게 무슨 의미야? 얘가 지금 S3이잖아, 맞지? A1부터 3까지 나와. 1, 2, 3. 맞지? 근데 그럼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요게 뭐야? 전개한 결과가 A1, 2, 3 더하면 얘네는 4, 5, 6 더하고 얘는 7, 8, 9 더하고 그러면 뭐야 얘는 똑같네. 그러면 얘만 낫네. 얘가 2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뭔 말인지 알겠어? 부분합 3개끼리 묶는 거니까. 괜찮지? 근데 어찌됐든 요거를 이제 갖고 있는다고 하면 아래 6제곱 더하기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20이 0이니까 아래 세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본다고 어때? 아래 세제곱이 몇일까요? 4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공비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아래 세제곱은 4겠네. 따라오시죠? 네. 이때 문제에서 뭐가 하래? 저건 어떻게 구하냐? 저것도 사실은 아래 3번 한 거니까. 얘네가 공비를 몇 번 겪었어? 네. 4번 겪었어. 얘도 몇 번 겪었어? 4번 겪었단 말이야. 그럼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분모를 A2로 묶게 되면 AR로 묶게 되면 어때? 1 더하기 얘 공비 몇 번 겪었다고? 4번 겪었다고. 그럼 분자도 마찬가지. A11, AR이 10승이죠? 걔가 1 더하기 R의 4제곱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얘가 루트 R의 9승이 되겠죠. 근데 R의 세제곱이 4래. R의 9승은 몇이야? 64니까 답이 몇이야? 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공식도 물론 좋지만 내가 부분합에 대한 입장으로 얘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묶으면 꽤 날아가는 게 맞거든. 괜찮으시죠? 오케이. 넘어가서
이거 한번 풀어볼래? 614번. AN과 SN이 한 문제 동시에 등장했네? 그럼 뭐 쓰는 거라고? 공을. 혹시나 착각할까봐 얘기해주지만 수열 A냐? A이 등비 수열이라는 말 없어. 내가 AN에 대한 정보는 뭐밖에 몰라? 초항이 27분의 1이다 밖에 몰라. 그치? 근데 SN은 사실 다 알지 않나? 알잖아. S1이 뭐예요? 27분의 1이겠죠? S2는 뭐야? 9분의 1 알까? S3은 3분의 1이고 S4는 1이고 S5는 3이고 뭐 이런 구조 아니겠냐? 맞지? 근데 그럼 사실 AN도 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A1은 뭐야? 27분의 1이야. 근데 A2라는 놈을 구할 때 내가 얘를 어떻게 구해? 여기서 여기 빼면 되는 거잖아. 27분의 3에서 27분의 1 빼면 27분의 2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 A3 7분의 7. 9분의 3에서 9분의 1 빼면 9분의 2가 되는 거. 얘는 A4는 뭐? 3분의 2가 되는 거. A5는 2가 되는 거. 어때요? 규칙이 보이죠?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 초항만 이상한 등비 수열인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얘만 지금 뭔가 이상한 게 있고 이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 공비가 전부 다 3이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요걸 보고 AN이라는 놈의 일반항을 잡아줄 수 있겠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 곱하기 3의 어쨌든 공비는 3인 상황이잖아, 맞지? 그럼 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27분의 2 놓고 3에 n-2승이다 이렇게 나눠도 되지 않아? n에다가 20 넣으면 그대로 27분의 2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3을 곱하는 거죠. 맞죠? 조금만 이쁘게 정리해줘. 2 곱하기 3에 n-5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AK라는 놈이 어떤 상황? 2 곱하기 9의 11승이 되는 상황을 잡아야 돼. 근데 2 곱하기 9의 11승이요? 9의 11승은 3에 22승이죠. n-5가 22면 되는 거니까 27이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할게. 봐봐. 난 얘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보면 문제 자체가 수열 SN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럼 SN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해.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첨언만 할게. 봐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수열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등비 수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등비 수열이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그럼 SN은 어떻게 표현된다? A 아래 n승 마이너스 A 꼬라지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기억나니? 근데 얘 보면 얘가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우리 원래 AN이라는 놈이 A 아래 n-1승일 때 얘를 등비 수열이라고 하잖아. 여기는 뒤에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꼬라지 자체가 만약 AN이 등비 수열이었다면 SN은 이렇게 생겼고 얘를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는 거잖아 사실. 그치? 근데 얘가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에는 마이너스 A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되면 사실 얘네가 이렇게 없어져서 SN이 이런 꼬라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얘가 어떤 구조냐면 초항만 이상한 등비 수열이 될 거다라고 유추할 수도 있다는 거야. 초항이 얼만큼 이상한? A만큼 이상한. 원래는 이런 꼬라지가 돼야 되는데 얘가 없어졌다? 초항이 A만큼 이상하다는 거야. 괜찮으시죠? 근데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니까 얘를 이제 3의 n승이라고 보면 초항이 몇이라고? 초항이 몇이라고? 27분의 1이라고. 그럼 S1이 뭐야? 3A잖아. 그러니까 그게 27분의 1이라고. A는 몇이야? 81분의 1이 되고 초항이 81분의 1만큼 이상한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그렇게 밑에서 딴다고 소리가 잘하는 게 아니야. 여지라는 짓 하고 있어. 요양. 이해됐니? 그래서 사실 아까 얘 구조가 어땠지? 27분의 1, 27분의 2, 9분의 2, 3분의 2 이렇게 가지 않았어? AN이라는 게. 그지? 근데 얘가 초항만 이상한 등비 수열이었고 원래는 얘가 등비 수열이었다면 원래는 얘가 뭐가 와야 돼? 81분의 2가 와야 되잖아. 근데 초항이 몇만큼 이상했기 때문에 81분의 1만큼 이상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81분의 1을 더해줘서 얘가 27분의 1이 됐었던 거야. 까지만 얘기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돼?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고일스러운 문제죠. 와 나머지 정리가 보일 것 같아. 뭐라고? 나머지 나머지만 써져 있으면 그냥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가 언제 거예요? 이거 고일까지는 하지. 근데 이건 나머지 정리가 아니죠. 우리 이거 경우의 수에서 했었잖아. 얘들아,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약수의 개수가 뭐야? 약수의 개수 몇 개야? 8개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 하나씩 이거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이잖아. 얘가 뭐지? 4 곱하기 2였잖아, 맞지? 근데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했었어? 1 더하기 2 어떻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한 다음에 3의 0승, 3의 1승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었어? 자, 왜?
아무것도 없어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산해? 왜 하필 얘네를 다 더하고 얘네를 다 더한다면 곱해야 해? 그러면 이하를 그치? 애초에 얘의 약수라는 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야? 얘도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꼬라지로 나오는 거 아니야? 무조건 다른 인수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 얘 약수니까. 그치? 근데 그러면 얘네를 싹 다 전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네 모든 순서쌍들이 다 나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약수의 개수가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이고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이라서 총 개수가 8개가 나왔던 거고 그 8개의 항이 얘를 전개하게 되면 4 곱하기 2 8개의 항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억나시지? 근데 그럼 이 문제는 6의 10승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3승으로 나눠 떨어지고 2의 5승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데요. 6의 10승이 뭐야? 2의 10승 곱하기 3의 10승 아니야? 근데 그러면 얘도 약수의 꼬라지가 어떻게 나올 거야?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이 나올 거야. 근데 얘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2의 3승으로 나눠 떨어지고 2의 5승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놈이 한 거거든. 그 말은 뭐야? a의 값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지? 3하고 4까지밖에 없죠. 근데 b는 어때? 0부터 10까지 다 가능한 거잖아. 얘네를 다 더해달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지? 만약 a가 3이라면 그 양의 합수의 합은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에서 어디까지? 3의 10승까지. 2가 만약에 a가 4라면 어때?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괜찮아? 이거 계산해야 돼. 사실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이거 계산 네가 할 수 있잖아.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똑같은 걸로 묶이죠. 그러면 얘네 더해봐. 어떻게 돼? 24 일단 갖고 있겠네. 괜찮아? 그럼 답은 5번. 이제라면 안 되죠 사실. 왜? 그 뒤에 분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돼? 공비. 공비 뭐야? 등비수열이 합이잖아 얘네. 공비 몇이야? 3 빼기 1. 초함은? 1. 항의 개수는? 11개야. 10개 아니야. 이렇게 계산해 줘. 그럼 어떻게 되지? 여기가 2여서 사실 날아가는 구조였다. 12로 는 3의 11승 마이너스 1. 되죠? 617 할까 8 할까? 안 되죠. 7 할까 8 할까? 7 할까 8 할까? 7. 선이 평가하면 7 할까 8 할까? 7이에요 7. 7 하자고. 8? 7 할까 8 할까? 8. 7 손 들어봐. 8 손 들어봐. 네, 8 할게. 오히려 이런 게 쉬운데. 아니다. 수치도 시험 없는 아예 AN을 구하라고. 제 문제 구조는 이해했어? 예 봐봐. 그러니까 얘네들 기울기 구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정사각형들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건 1인데 얘가 2분의 1, 얘가 4분의 1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내가 A1을 계산할 때 A1은 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돼? 비율이 1이겠죠. 1, 1이니까. 근데 밑에 A2는 어때? 1 플러스 2분의 1 분의 Y자 끄는 거야. 2분의 1이네. 그럼 얘 2분의 3분의 2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야. 괜찮아? 그러면 A3이 9분의 1이면 존나 예쁠 것 같아. A3은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분의 1에 4분의 1 한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도모 문제 4 곱해볼게. 어떻게 돼? 4 더하기 1 7분의 1. 예? 좋됐다. 비상. 아씨 어떡하지? 느낌은 하나. 느낌 상실. 사교.
13분의 너의 느낌은 틀렸어. 그러면 2, 4, 8, 64, 50. 2의 n승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보이면 괜찮긴 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2의 1승 빼기 1분의 1이고 2의 2승 빼기 1분의 1이고 2의 3승 빼기 1분의 1이야. 그럼 A 30은 뭐겠어? 15분의 2의 30승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3번이다. 이렇게 하면 돼. 17번. 아니 근데 문제는 얘들아 이게 안 보이면 어쩔 건데 니네 하나 나요. 계속 할 거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자고요. 얘가 이런 규칙으로 간다는 건 알았잖아. 그럼 나 같으면 일반 합을 구해볼 것 같아. 어차피 지금 분모랑 분자가 따로 놀잖아. 게다가 분자는 구하기가 존나 쉽잖아. 왜? 1. 분자는 그냥 위에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2에 몇 승분의 1이야? 2에 n-1승 분의 1이죠. 맞아? 예. A 3을 구할 때는 2의 제곱분의 1이고 A 1을 구할 때는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씩 밀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2의 n승분의 1, n-1승분의 1. 그럼 분자는 어떻게 잡아야 돼? 등비수를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어디까지 계산해야 돼? 2에 n스 n승이 아니죠. 또 하나씩 밀린다. 괜찮아?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정리 어떻게 할 건데? 위에 거는 그냥 그대로 2의 n-1승분의 1로 놓고 얘를 정리해보면 얘가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 등비 수열이죠. 공비는 네. 2분의 1이고 초항 예. 1에다가 항의 개수는 n개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거 계산해 주면 돼. 계산 어떻게 하시냐? 얘가 뭐야? 2분의 1이지. 그러면 분모에 있는 이 위로 올리면 얘 2 아니야? 그럼 분모에 있는 2면은 여기 위로 올려요. 올리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 그럼 분모 분자의 2의 n승을 곱해. 그럼 어떻게 돼? 1 나누기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는 n에다가 30 집어넣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항 잡아주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대충 구조는 알겠잖아. 얘 등비 수열이 합이잖아. AM 어때? AM 뭐 한 놈이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N의 일반항이 뭐냐고. 2 2 더하기 더하기 10에 2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10의 세제곱해서 일반항 어때? 2 곱하기 10에 n-1승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밑에 것도 한번 잡아서 니네가 해보시고. 됐죠? 네. 파이팅. 넘어갑시다. 저거 그럼 이제 619번. 예? 근데 X 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존나 중요한 문제고. 와 근데 이런 거 와, 19, 20, 21은 진짜 킥받는데 이거.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결국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푸냐면 이거 미적분 아니지? 원래 우리가 등도극이라고 불러. 등도극. 예. 원래는 등비수열 도형의 극한이라고 해서 부르는데 이건 극한 문제가 아니야. 극한은 이제 우리 미적분 2에서 할 거야. 미적분 2에서. 등비수열 도형의 합이라고 할까? 등도합이라고 할까? 등도합. 존나 어색해. 맨날 등도극, 삼도극 이지랄하다. 등도합 이런 문제 푸는 방법. 어쨌든 이런 도형 문제가 나와 있으면 절대로 등차 수열일 수가 없어. 그냥 무슨 수열이야 무조건? 등비 수열이야. 근데 그 등비 수열은 좀 중요한 게 뭐야? 초항하고 공비잖아. 오케이? 요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초항부터 보여볼까? 어떤 상황이야? 요 상황.
여기서 나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처음으로 잡을 수 있어. 왜? 얘들아 이 문제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야? 이 짓거리를 한 번 더 진행하고 한 번 더 진행하고 한 번 더 진행하고 이걸 계속 진행했을 때 요 수출되어 있는 놈들의 합을 구하래. 그 말은 뭐야? 요게 초항이야. 요게 두 번째 항이야. 요게 씨발 너무 많아. 세 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더해달라 이 소리잖아. 결국 분비수를 동의 합이라고. 맞아? 그럼 초항과 공비를 잡아줄 때 초항 먼저 한번 더해보자. 초항 어떻게 돼? 초항 어떻게 봐? 초항 어떻게 돼? 얘 무슨 사각형이래?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 구조 아닌가?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부를까? A라고 하면 나올까? KX. 저는 다 동시에 A로 가겠습니다. A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해? A 제곱. 내가 알고 있는 건 길이가 저 긴 놈이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맞지? 뭐라고? 1 될 때부터.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는 몇이야? 여기 직각 이등변 삼성 아니야? 여기 길이 몇이야? 루트 2분의 A. 여기도 루트 2분의 A. 그 다음 여기가 A는 얘도 직각이 이등변 삼성이잖아. 여기도 A. 그럼 여기는 몇이야? 루트 2A가 돼. 근데 얘들아 루트 2분의 A는 사실 뭐야? 2분의 루트 2 A잖아.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돼? 2분의 3루트 2A가 되는 거야. 그게 몇이야? 1이다. 그럼 A는 몇이야? 3분의 루트. 괜찮아? 이거 나누면 루트 2A니까. 괜찮아? 그럼 초항은? 나 넓이 보고 싶다는 거잖아. 맞지? 초항 어떻게 돼? A 제곱은 9분의 일단 요거 초항은 뽑은 거야. 그럼 이 다음에 나는 뭐 뽑으면 돼? 공비 뽑으면 돼. 맞지? 그럼 공비는 대체 어떻게 뽑을까요? 두 번째 그림으로 가봅시다. 얘의 공비 어떻게 잡을까? 닮은 비를 구해요. 아주 좋은 생각이야.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공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거거든. 뭐냐면 내가 여기서 초항을 구했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을 내가 직접 구해내기만 하면 어때? 공비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 제가 키가 185cm예요. 진짜 키 큰 새끼가 비웃으니까 기분이다. 내가 키가 185야. 그래서 이제 내 누군가 이제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나한테 동상을 하나 세워줘. 동상. 근데 동상은 웬만하면 이제 내 실제 키보다는 훨씬 큰 동상을 이제 만들어 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동상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실물 크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새끼의 키가 어떻게 되지? 를 구하려고 해. 근데 이만치 큰 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선생님 잠깐 발가락 길이 좀 잴게요. 발가락 길이를 쟀어. 발가락이 한 3cm야. 근데 이 새끼도 발가락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새끼 발가락 재보니까 10cm야. 그럼 어때? 닮은비가 어때? 3대 10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3 나눈 다음에 10 곱해주면 이 새끼 키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새끼의 키를 구해도 되지만 그건 너무 힘든 일이니 내가 어차피 얘네는 다 닮음이니까 닮은 비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야? 얘 키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두 번째 항에 니네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해가 됐어? 두 번째 항이 네. 그 작은 정사각형 한 개를 말하면 두 개의 합을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할게. 자, 봐봐. 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A인 걸 구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얘 넓이를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얘 길이만 알면 되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니네 잘 생각해봐. 원래 여기 1위가 몇이었어? 1이었어. 그 삼각형 가지고 뭘 본 거야?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띄워 넣은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두 번째 행위는 어떤 행위야? 여기 있는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다가 이걸 끼워 넣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냥 닮은비를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원래는 한 면의 길이가 1인 놈을 가지고 봤는데 그 놈이 뭘로 바뀐 거야? A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럼 닮은 B가 1대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넓이 B는 1대 A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얘 넓이가 몇이었어? A 제곱이었어. 그럼 얘는 넓이가 몇이 된다? A 4제곱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괜찮아? 그럼 공비는 몇이야? 아 그렇게 가면 안 돼. 왜? 하나 더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항이 뭐였지 얘들아? 초항이 A 제곱이었지. 근데 두 번째 항이 뭐야? A 4제곱이야? 아니야. 2A 4제곱이야. 그럼 난 얘네들 다 더해내야 돼. 그래서 그럼 얘 공비가 뭐야? 2A 제곱이 되면서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 다음은 뭐가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 4A 6승이 될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원하는 얘를 다 더해낼 거야. 어떻게? 포함? 공비? 공비 뭐야? 2의 제곱. 초는 A 제곱. 1 마이너스. 자, 항의 개수가요. 나 몇 가지 계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S8. 이 행위를 8번 진행하면 돼요. 요거 계산 좀 시켜요. 끝났는데. 그럼 어때? 얘들아 나 A 제곱 값이 9분의 2인 거야. 공비 몇이야? 9분의 4겠죠. 그 다음에 9분의 2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9분의 4에 8제곱이다. 이거 정리해 주고 요게 9분의 5잖아. 9분 날라가면 5분의 2로 묶일 거고요. 1 마이너스 답은 그 공이 보니까 3분의 2로 좀 정리를 한 거 같아요. 답은 몇 번? 5번.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공식으로 거의 외우곤 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닮은 비 곱하기 개수 분의 초항의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길이에 대한 공식. 만약 넓이를 물어본다면 제곱해 주시면 돼요. 부피를 물어본다면 세제곱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어렸을 때 외웠어. 나 고2 때는 이렇게 공식을 외웠어. 왜냐면 이 문제가 수능에도 무조건 한 문제 필수로 나오는 유형이에요. 지금은요? 안 나온 지 한 10년 됐어요. 하지만 내신에는 여전히 나온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지금 막 이렇게 막 외워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나하나 계산해서 일단 초항 구하는 건 일단 핵심이야. 초항 구하는 건 핵심인데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할 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동상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았어. 알겠지? 굳이 내가 두 번째 항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 우에서 구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원래학교 그만 드디어 원리학기. 원리학기 이론 설명 한 번 더 해야 돼? 알았어, 해줄게. 원리학기.
자, 원리합계 문제를 보면 대충 원리합계가 어떤 문제를 의미하는지는 니네도 알잖아, 맞지? 내가 적금을 들 때 돈을 한 달, 매달 아니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저축을 했을 때 결국 맨 마지막에 받는 돈이 얼마니? 이걸 계산하는 구조잖아, 맞지? 근데 그때 나는 왜 대체 이자가 나온다고 했어? 이자가 나오는 이유는 뭐야? 돈에 지금의 돈과 미래의 돈이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야. 무조건 물가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갖고 있는 만 원과 100년 뒤에 갖고 있을 만 원을 계산을 해보면 어때? 당연히 지금의 만 원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 은행에다가 저 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면 나중에 니네가 봤을 때 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괜찮아요? 지금 짜장면 얼마야? 이제 실시간으로 진짜? 그러니까 저기 차이나 잡고 5,500원. 5,500원? 6,000원. 에? 아니 그 정도 아니지 않아? 아니 진짜요. 너무 싸요. 오 너무 싸지 않아? 대충 한 8, 9천 원 하지 않나? 네. 6천 원이야. 네, 6,000원이에요. 아 예? 됐나? 어디 짜장면이야? 여기 싸다 국밥이냐? 한계상수가 차이나 짜고 6천 원밖에 안 해? 아 진짜로? 예. 아니다. 아니요, 맞아. 나 초딩 때 얼마인 줄 알아? 배달비 포함. 그땐 배달비라는 것도 없었어요 사실. 800원이요. 30원은 아니었어 미친놈아. 800원이요. 나 초딩 그 정도도 아니었어. 3,500원. 3,000원 했던 거 같아. 2,500원, 3,000원 정도. 비싸요. 하여튼 과거의 돈이랑 미래의 돈이랑 생각해보면 미래의 돈이 가치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학계에서 돈을 넣을 때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할게.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는 거야.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는 게 서로 구조가 다르다. 맞지? 이것도 기억이 나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내가 2011년 1월부터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2011년 1월부터 돈을 내기 시작했어. 그건 뭐야?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는 거야. 이때 2012년 1월이 있을 거고 2013년 1월이 있을 거고 쭉쭉쭉 가서 2020년이 된다고 쳐. 오케이? 그럼 내가 돈을 몇 번 집어넣지? 10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번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돈을 언제 받고 싶냐면 2021년 1월에 돈을 받고 싶어요. 1월 1일. 알겠지? 근데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이때 100만 원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때도 100만 원을 넣을 거고 이때도 100만 원을 넣을 거고 이때도 100만 원을 넣을 거야. 맞지? 그러면 연 이율이 몇 퍼센트라고 가져갈까? 3%. 3%? 2%. 그래 3%밖에 3%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100만 원 이자를 몇 번 겪어? 계산하기 조금 귀찮지. 10번인지 11번인지 헷갈리지. 그러면 11번. 얘 먼저 계산하는 거야. 아. 오케이? 맨 밑에 있는 놈부터 생각해봐. 맨 밑에 있는 한 놈. 번. 이자를 겪어 안 겪어? 겪어요. 왜? 나 초에 집어넣는다. 2022년 1월에 집어넣었어. 그러고 1년 뒤에 받는 거잖아. 그럼 이자를 겪어 안 겪어? 겪는다고.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얼마가 됐어? 103만 원이 된 거야. 괜찮아? 근데 그러면 그 전해 2019년에 넣었던 건 어떻게 되겠어? 이자를 몇 번 겪겠어? 2번 겪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너네 이때 한 번 겪고 이때 2번 겪었어. 괜찮아?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총 10번 든 거잖아. 10번. 맞아? 근데 가장 최근에는 첫 번째 놈에서 이자를 한 번 겪었다고. 얘 2번 겪었고 그럼 얘 몇 번 겪었어? 11번. 10번. 아,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봐봐. 얘들아 총 내가 100만 원 몇 번 넣었다고? 10번. 10번 넣었다고. 근데 스타트가 어때? 한 번. 1.03에 1승 아니야? 그럼 1승, 2승, 3승 해서 10번째는 뭐가 돼? 10승. 1.03에 10승이 되는 거야. 요게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 맨 위에다 쓸게. 1.03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 초항이 뭐니? 100이요. 100 곱하기 1.03이다. 요게 초항이다. 100이 초항이 아니야. 알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1.03을 몇 번 겪어요? 10번 겪을 거야. 항의 개수 10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요게 뭐다? 매년? 매년? 초에 집어넣었을 때라고. 괜찮아요? 매년 말에 집어넣었다고 정해보자. 이번에 내가 2011년 12월 31일에 집어넣었어. 12월인데 돈 받는 거는 1월에 받는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똑같이 이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잘 봐. 나 이번에는 2022년 12월 31일 날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넣었어. 하룻밤 잤어. 바로 다음 날이 됐어. 은행 가서 저 돈 찾으러 왔어요. 이자 붙었나요? 그러니까 붙었겠냐고. 안 붙었다. 그럼 얘는 지금 초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100인 거야. 괜찮아? 그냥 넣었다 빼기만 한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초항을 공비를 몇 번 겪어? 한 번밖에 안 겪을 거야. 항의수 10개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웃 1.03에 9승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는 거야. 얘네는 항이 어때? 1.03 마이너스 1한다. 초항이 뭘로 바뀌는 거야? 100으로만 바뀌는 거야. 나머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괜찮으시죠? 요게 매년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외우실 필요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식에 의존만 안 했으면 좋겠어.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620번을 풀어줄 거야. 근데 621번은 뭔가 구조가 달라요. 왜? 이자도 붙기는 하는데 돈도 증액해서 넣는 돼. 니네가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건 니네한테 맡기겠다. 아시겠죠? 이런 거 한번 볼게. 잠깐 사진 한번 찍을게요. 뭐라고?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나와주세요. 씨발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갤러리에 썩고 있는 사진이 몇 장이야? 좀 한 100장 정도. 안 거보면 더 할 거야, 그죠? 특히 막 과학 이런 거 진짜 본 적 한 번도 없고. 자, 이 문제 구조 보자. 어때? 매월 초에 13만 원을 이거 원리율 1%? 알아보기라.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여 총 3년 동안 적립하는 A예금. 얘도 초야 초? 매월 초? 근데 비예금 상품은 어때? 얘도 매월 초야. 그러니까 초인 건 똑같아. 괜찮죠? 이때 A만은 같은 원리율로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여 총 2년 동안. 그러니까 A예금 상품은 3년 동안 넣는 거고 B예금 상품은 2년 동안 넣는 거야. 그때 만기가 돼서 찾은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해봐야 3년 동안 넣는 애는 13만 원을 넣었어. 그럼 그걸 2년 만에 따라잡을 새끼는 돈을 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넣어야 되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야. 괜찮지? 그럼 이때 시험을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 얘들아, 매월 초야. 매월 초에 넣는 건 초항이 이자를 겪고 안 겪고? 겪는다고. 그럼 나는 월 이율이 1.01인 상황에서 어차피 공비는 1.01일 거고 그때 초항은 어떤 놈이라고? 13만 원이 아니라 13만 원이 뭐한 놈? 공비를 한 번 겪은 놈일 거라고. 괜찮지? 그럼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냐? 3년 동안 적립하면 3년은 몇 개월? 36개월 동안 이직거리를 할 거라. 요게 A예금의 원리예요. 괜찮아?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B예금 상품은 어떤 구조야? 마찬가지로 원리율은 1%야. 괜찮지? 근데 이때 초항은 A 곱하기 A야? 1.0. A가 아니라 A에서 1.01을 한 번 겪은 놈이라고. 그 다음 얘는 어떤 구조가 돼야 된다? 1.01을 몇 번? 24번. 네. 요거 계산해주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거 구해주면 구조가 어때? 날라가죠? 날라가죠? 1.01에서 16. 요거 어떻게 계산해? 문제 주었잖아. 얘가 1.42래. 얘가 뭐야? 1.26이야.
그럼 정리하면 우변에 남는 게 0.26a 아니에요? 그럼 저는 13 곱하기 0.4 이렇게. 그럼 결론은 a는 어떻게 계산? 26분의 13 곱하기 4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지 않나? 그렇죠. 얘가 2로 날아가니까 답은 1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 꼭 말에 받아야 돼요. 뭐라고? 돈을 회사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물어보는 거야? 이세카이를 물어보는 거야? 이세카이를 물어보는 거야? 국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말에 받는다라는 말은 없잖아. 근데 이세카이의 상황을 얘네가 자세히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해줘서 사실 좀 그렇기는 한데 현실 세카이는 어떠냐면 무조건 말에 받는다. 제가 했을 때 6월에 봤던데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물어봐. 그러니까 봐봐. 은행이 이 새끼야 1월 1일에 열고 12월 31일에 열고 나머지 363일은 다 닫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6월에 받는데요가 존나 멍청한 질문인 게 은행은 10월 365일 열려 있어요. 물론 주말 공휴일은 닫겠지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야? 5월 15일이지. 내가 오늘 은행을 찾아가. 그래서 제가 저 적금 상품 좀 가입하려고요. 해서 이제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어봐. 매월 며칠에 돈이 빠져나가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봐.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월급날 25일이야. 그러면 저 25일 날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계약은 5월 15일 날 하되 실제 돈 납입은 언제 하는가? 5월 25일 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1년 만기 상품으로 만약에 가입을 했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얘 만기는? 그러니까 내가 2000 올해가 몇 년이야? 26년이지. 그러면 끝나는 게 2027년 5월 15일 날 끝나는 거야. 14일 날 끝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가 연초고 얘가 연말이라고. 이 상황에서 현세카이에서. 이해돼?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존나 애매하게 돈을 집어넣지. 그럼 얘는 월초도 아니고 월말도 아니잖아. 내가 돈 넣는 게. 그렇지 않아? 이러면 이만큼만 손해를 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은행에서는 연이율로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초 단위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당 몇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1초당 몇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결국에는 계산을 했을 때 자 1초면 60분이고 60분은 24시간이 이제 하루고 365이지. 그러니까 n에 요거를 계산했을 때 이게 3%가 되게끔 이 n을 이 새끼들이 계산을 한다. 뭔 말인지 알아? 그렇게 했을 때 이만큼은 사실 내가 이자를 못 겪은 거잖아. 돈을 안 넣었으니까 이자를 못 겪잖아. 그러니까 5월 15일 날 100만 원을 넣은 새끼랑 5월 25일 날 100만 원을 넣은 새끼는 얼만큼의 차이가 나냐면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진짜로 열흘만큼의 손해가 딱 나게끔 계산을 해준다고. 근데 니네가 지금 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문제 간단하게 5월 15일 날 넣냐 6월 14일 날 넣냐 그냥 문제를 이제 나눠서 계산을 한 거야. 아예 이 이자를 한 번 받냐 못 받냐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만드는 거야. 아이씨. 6월 15일에 넣는 거 아니야? 뭐라고? 비교하는 게 6월 15일에 넣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만기가 5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는 그냥 이런 문제에서 무시한다고. 예. 하루 차이는 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에서 그냥 무시한다고. 지금 현세카이 물어본 거야? 아니요. 문제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생각 하루 차이는 무시한다고. 야 아까 내가 비율을 들었잖아. 12월 31일에 은행에 갔어. 돈을 집어넣었어. 1월 1일에 제 돈 어디 있어요? 이자 안 붙었는데요? 걔새끼 하루치 붙었잖아. 이런 게
아니라고. 거의 없다고 계산을 한다고. 그냥 그렇게 퉁치자고 문제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 예. 선생님 진짜 아직도 얘가 안 맞는데요. 아이 씨. 저 매년 초라면 국부에 A 곱하기 1.03. 아 맞아. 그게 아직도 있어요. 지영아 너 그 사진 보여줘. 그러니까 아까 그 표 내가 그려놓은 거 있잖아. 그건 이해가 됐어. 그럼 됐잖아, 씨. 그럼 된 거 아니야? 그 표를 다시 언제 받는다는지 말해줘야 돼. 아, 그러니까 오케이. 너가 이해했어. 근데 매년 말에 받는다고 생각하자고. 아 그럼 됐어. 씨발. 이거 내 잘못인데. 이 생각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렸어. 그래서 스텝 2는 여기까지 하고. 스텝 3는 문제 말하죠. 오늘 쉽시다. 와, 야, 와. 저희는 이게 숙제 질문 할 겁니다. 숙제 질문. 숙제 질문 하실 거. 굉장히 질문이 좀 많아요. 고재인 거예요. 120. 원래 좀 해봐. 표 그리면서 말이야. 야. 저 숙제 질문 없어? 왜? 다 풀리겠어요. 진짜 없어? 진짜로? A를 걸려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짜 질문해 빨리. 질문 있잖아. 할 수 있어? 씨발 있다는 소리잖아. 알았어 해봐라. 알겠어.